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은 지는 해놓고서 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후회스러울까요?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결혼을 했더니요 내가 너무 참고 사는 게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고 살았다, 이거를 후회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도 뭘까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누군가와 깊이 엮이는 걸 너무 피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죠. 되게 재밌는 그런 밈들을 봤는데, 결혼한 사람이 후회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후회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항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만나면 뭐 누가 이제 저 결혼해요 그러면 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은 지는 해놓고서 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후회스러울까요?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후회하는 것,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결혼을 했더니요 내가 너무 참고 사는 게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고 살았다, 이거를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꿈이나 아니면 내 취미, 친구, 취향, 이런 것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SNL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유머 소재로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사실 내가 돈도 버는 게 얼만데 플레이스테이션 살 수 있거든요, 월급에서 이렇게 떼면은. 근데 그거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냥 막 난리, 허락을 받고 막 위장하고 뭐 청소기다 막 속이고 막 이런 것들, 결국 자신의 취향이나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뭐 플레이스테이션은 하나의 예지만 그런 식으로요 꿈을 좀 접기도 하고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라는 꿈을 접고 결혼하기도 하고, 성격도 좀 참아야 되고요, 성질대로 하면 막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 성질대로 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미 다 가정법원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도 참고 자존심도 좀 접고 이런 경우들 해서 굉장히 너무 참고 살았다, 이런 것들을 후회를 해요. 결혼해가지고 참게 되었다라고 해서 결혼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인데 밀어붙였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냐면 타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하도 주변에서 야 이제 해야지 선보라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난 사람과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늙어가시는데 그런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하셨던 분들이요, 좀 맞지 않았는데 그때 좀 더 참을 걸, 괜히 또 주변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었다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건 좀 반대쪽인데요, 좋은 사람과 살았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사별을 하거나 떠났거나 관계가 식었거나 이 후에 나오는 이별인 그런 후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 보니까 정말 나한테 배려해주고 좋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 그게 너무 후회돼 하는 경우. 그래서 좋은 사람과 살았지만 내가 고맙다는 말조차 못했네, 감사하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네, 그런 부분들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무 참고 살았다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와 가족을 핑계로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누가 압박해서가 아니라 야 나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안 할래, 해야 되는 도전이나 야 이건 하면은 나한테 좋을 걸 뻔히 알지만 사실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불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족을 핑계로 해가지고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결혼한 사람이 후회하는 것들의 상위권을 차지했더라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도 뭘까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누군가와 깊이 엮이는 걸 너무 피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또 두렵고 와 아니 평생은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깊이 엮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동반자 관계까지 되는 게 싫어서 그것들을 한 발 물러섰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혼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깊이 엮이는 것 자체를 피한 그거를 후회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어땠을까? 싸이의 노래가 있죠. 그때 내가 널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정확히 뭐지? 하여튼 그때 널 잡았더라면 지금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건 결혼하신 분 가운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걔랑 안 헤어졌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후회라기보단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 결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걔랑 거의 됐었는데 그때를 잡았으면, 내가 한 번 더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나름 금융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사람
사람인데 근데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옛날 스타일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상상에 빠지고 근데 상상인데 이제 현실로 구현이 되는 거야. 마법처럼.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랑 결혼해서 지방에서 타이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잘 나가는 금융맨이 아이들 3명인가 해가지고 막 너무 복잡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나락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패밀리맨이잖아요. 이게 살아보니 가족의 소중함이란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보실 분 다 봤으니까 후회도 되죠. 마지막에 결국 그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잡았으면 어땠을까 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저녁 먹자 하는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뒤에 희망을 살짝 주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상상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잡았어야 되나? 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후회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으셨던 분 가운데는. 그리고 결혼하신 분 가운데 이런 후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진작에 가질 걸.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가지고 계속 있다가 아이를 좀 진작에 가져볼 걸 이라고 해서 좀 지난 다음에 60세 이상 요거는 60세 이상 무자녀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후회들 그때 한번 가능성이라도 생각해 볼 걸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후회들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는 있었다. 근데 자녀는 또 결혼하신 분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어쨌든 결혼하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아이는 갖고 싶었던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인 사유리 그 방송인이죠. 사유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그런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신 분 가운데는 아이를 좀 가져봤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후회를 좀 가지시는 분도 꽤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각각의 후회 포인트를 좀 살펴봤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결혼한 것의 후회는요. 너무 관계 속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 나의 취향,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고요. 그리고 비혼,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요. 관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라면 그래서 그 관계에 먹혀서 후회를 하시는 이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안 들어가 봐서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여러 명의 관계와 나 이 사이의 밸런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과 결혼하지 않은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도 내가 더 중요한가 남이 더 중요한가 아니라 나와 남이 어떤 밸런스로 이렇게 맞춰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결혼과 결혼하지 않은 비혼과의 관계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로 살면서도 누군가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에서도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 안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밸런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한테는 어땠는지.